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연준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좀 인상 조건 좀 충족해 나갈 것이다. 12월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들은 거의 다 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12월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킬 만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레스는 점차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연준 의원들의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을 봤을 때 12월에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좀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의 하락 트리거로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았던 첫 상승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 희망을 주는 부분이기는 한데 과연 이머징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또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매수 유입도 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국제유가가 아주 소폭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종가상으로.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강세 트랙으로 작용했던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회록 공개 이후에 달러가 꾸준히 좀 약세의 흐름을 띄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결부지어서 봤을 때 어떻게 의사록을 봐야 될지 외신들의 반응부터 살펴주시죠. 예,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고, 네. 이게 오히려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가능성 한 66%로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고용 시장이 잠깐 내려앉았다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CP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CPI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체크를 해봤지만 0.2% 전월 대비해서 0.2% 전년 동기 대비해서 0.2%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러한 것까지도 CPI도 이제 코너를 돌아서는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12월에 금리를 상승할 때쯤이면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좀 재밌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어떻게 됐든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지표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9월 달에 이 의사록에서는 그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라든가 물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을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세계 경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 둔화, 성장세 둔화 같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9월 달에는 밝혔었지만, 이런 문구 자체가 10월 의사록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다음 회의가 이제 기존 금리를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것도 네. 좀 약간 어중간하게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100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반대 포지션에 있는 자산 가격들이 상당히 좀 위협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금리 인상 웬만하면 하겠구나. 시장은 이미 이것들을 이미 소화하고 이미 한번 소화를 했었죠. 다시 한번 재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렇게 좀 재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제 반응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선진 증시는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머징 증시인데 과연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할지 이런 부분도 오늘 내일 이제 흐름들 보면 이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머징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선진 증시 쪽으로 옮겨간다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재밌는 것은 뭐 GDP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뭐 대한민국보다도 지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게 같은 숫자라고 한다면 그 규모와 뭐 2, 3%의 성장률이라고 하면 이게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사실 뭐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굳이 이머징 증시를 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진 증시의 경기 회복 그리고 증시의 상승이 좀 예견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이머징 증시에다가 아웃플로우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은 뭐 선진 증시 좋으니까 이머징 증시도 좋겠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인지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측이 참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예측이 여기서 물론 지금까지는 선진 증시가 지금 뭐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이머징 증시들은 상승 추세가 다 깨졌습니다. 다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증시에 좀 기대를 해보기는 하되 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는 것도 우리가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런 자산 가격의 달러의 반대 포지션에 있는 자산 가격들의 흐름들은 보시면은 우리 이머징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맨 첫 번째가 달러, 그리고 금, 그리고 유가입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는 지금 100달러를 넘어갈 것 같은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머징 증시에 대한 그러니까 선진 증시에 대한 선호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맨 밑에 있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증시의 선호도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가 차트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되면 단기적인 어느 정도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여기서 또 반등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구간들이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빠질 구석이 너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바람이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국제유가, 이머징 증시 어떤 선행 지표로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달러의 어떤 지금 달러 인덱스 100포인트 선을 올라서고 있는 100포인트 선까지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진 증시에 대한 선호도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변곡점이 형성돼서 이 두 지표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지표 꾸준히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장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머징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서 읽혀지는 유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슈로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WTI의 추락입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장 마감은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고,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어떤 사우디가 지금 뭐 해외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로 지금 뭐 중동 시장에 자금 경제까지 갖고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글쎄요, 지금 계속해서 뭐 유가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유 시장의 펀더멘탈 이슈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그 신저가 수준으로 다다른 WTI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여기서 40불을 하회하는 흐름으로 가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40불을 하회했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별달리 할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매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40달러가 깨지게 된다면 상당히 또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지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일단 장중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40달러 밑으로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가를 움직이고 있는 요소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외신 쪽 반응부터 살펴주시죠. 예, 최근 들어선 지정학적인 리스크 자체도 지금 유가 시장에 전혀 충격을 주지를 못하는 네. 상황들. 러시아의 시리아의 IS 융단 폭격 이런 것들이 나와도 유가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네. 오버 서플라이 이슈가 상당히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NN머니 따르면 10월에 군사 액션이 있을 때는 50불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미도 움직이지 않아서, 않죠. 11월에만 지금 하락폭이 14%가 늘어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일 생산량 자체가 9,800만 배럴 정도에 이를 정도로 전월 기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한 6개월 새에 한 1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중국 경제 둔화 뻔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오페크 국가들 오버 서플라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논오펙의 중심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 산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다. 산유량이 좀 줄었다는 얘기도 3주 연속으로 줄었다는 얘기 그거 하루에 몇만 배를 줄어가지고는 이게 지금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게 공급이 지금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좀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있으면서 대표적인 이제 유가의 반대 포지션이 있는 것이 달러입니다. 유가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미국 소비가 좋아질 수 있는 또 좋은 이거 사실 전혀 영향을 끼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미국 소비 시즌이 되면서 또 이런 것들 또 잘 하기 위한 양념으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는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 마이닝 부분에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달러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이제 반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이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미국의 소비 증대를 좀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이 약간 소비가 증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에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로 소비 GDP의 소비가 80%까지 거의 이를 정도로 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 포지션에는 항상 또 고통이 또 수반이 된다라는 측면. 산유국들에서 디폴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네. 에너지 기업들이 고통을 가져가고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40불 초반선까지 왔을 때 이머징 증시가 일제히 다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게 우리 증시에 과연 좋은 부분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쨌든 이런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양쪽으로 있는 부분들 다 한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 또 똑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이머징 선호도가 하락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원유 수입이 많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또 채선성이 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논리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40불을 깨고 내려가는 첫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전일에 40불을 장중에 깼었던 적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 복합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촉발되는 자산 가격의 흐름이 이머징 시장에 지금까지는 좋지 못하게 계속 작용을 해왔었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 이슈를 좋게 받아들이고 이머징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상당히 오늘 증시를 바라보는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하락이 글쎄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왠지 또 서동수 대리가 오늘 얘기를 해주시는데 좀 두 가지 이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오늘 좀 사실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되게 자신감을 좀 많이 필요가 하셨는데 오늘은 좀 왠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렵게 좀 굴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구간
마감됩니다. 오늘 장에서의 우리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과연 40달러 선을 터치하고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을지의 여부도 간밤의 흐름에서는 조금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